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한일단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일단조가 오늘 조금 찔러보다 말았는데, 약간 요걸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요런 패턴들은 어떤 식으로 다음 그림들을 좀 형성해 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제 견해에서 한번 종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일단조는 가장 대표적인 그거죠. 방위산업 관련주고, 뭐 우리나라의 진짜 3대 방위산업주. 첫 번째, 당연히 빅텍이고요. 이거는 뭐 진짜 거의 1대장입니다. 빅텍 있고, 그 다음에 퍼스텍 있고, 그 다음에 한일단조가 이제 세 번째.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위산업주가 이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원래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북한이라는 뭐 이제 남북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막 북한 미사일 쏘고 뭐 한다 하면 이제 그때마다 이 세 종목은 펌핑 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뭐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뭐 우리나라 뭐 또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뜨겁죠. 이스라엘이랑 그 하마스 간의 이 전쟁 관련된 문제들, 이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뭐 요즘 최근에 시장 하락 자체도 뭐 요거랑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밑에서부터 올해 한 달 동안 쫙 끌어올려주면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해가지고 지금 사우디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는 무슨 얘기냐? 사우디는 또 우리나라 지금 원래 작년서부터 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랑 또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이런 방위산업 관련된 품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뭔가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움직임을 또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괜찮아요. 최근에가 엄청 좋네. 2022년도가 약간 적자 났다가 바로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급 흑자로 딱 돌려놓게 되면서 재무적으로는 뭐 순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흠을 잡으려면요 21년도 좀 적자가 났다라는 거 흠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이거 바로 이 정도 흑자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면 뭐 투자를 했거나 그런 거지 않겠어요?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21년도죠. 21년도. 뭔가요? 21년도 어디 갔어요? 예. 투자를 좀 했네. 투자도 좀 했고, 물론 영업활동에서도 조금 손실이 났구나. 그리고 약간 이제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 현금성 자산 증가, 막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적자가 났었던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 이후로 바로 흑자 돌려놨으니까 뭐 사실 문제 없고, 그것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터트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순항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엄청나게 막 과거에 비해서 뭐 압도적, 물론 매출액만 따졌을 때는 많이 늘었지만, 사실 엄청나게 압도적인 변화까지는 우선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순항 중이에요. 어쨌든 회사가 돈만 잘 벌면 장땡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회사라는 집단의 목적 자체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만 잘 벌고 있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물론 폭발적으로 우리가 막 기대하는 막 그 뭐예요, 2차 전지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기차, AI, 반도체, 이렇게 누가 봐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들은 당연히 성장성이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쭈쭈쭈쭈 이렇게 가겠지만, 이런 업종 테마군들은 보통은 유지 정도만 하더라도 잘 가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적정 주가 라인도 어쨌든 과거보다 못한 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오케이, 너 적정 주가 그냥 그대로야 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인가요? 지금 약간 딱 적정 주가 가격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선은 이 한일단조가 이 내재적으로 좀 갖고 있는 적정 주가 정도의 수준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좀 살펴보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얘가 물론 좋은 건 있어요. 뭐냐, 최근에 이번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이슈를 바탕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형 박스권 행태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줬어요. 해주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려고 할 때 힘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분출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나오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 박스권이자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고점이 낮아졌었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바로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는 좀 물음표가 붙어요.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바로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게 얘가 지금 뚫어줘야 되는 성벽이 여기거든요. 요 정도 자리예요. 딱 요 자리.
한 3,100원 정도 오늘도 찔러봤었고 여기가 이제 딱 성벽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딱 성벽이 이렇게 있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성벽이 있고 여기에서 막 저기 활병들이 막 활 쏘고 투척병들이 막 돌 던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해야 돼. 점령전을 하는 건데 점령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저항이 거세지 않을수록 이 여기 구간을 점령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한번 밀어보려고 한 건데 얘네들이 저항이 너무 거셌던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만약에 별로 안 나왔으면 뚫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찔러봤을 때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그래도 약간 그렇게 많지 않네 하고 한번 다시 시도해볼까 했더니만 얘네들이 숨어있다가 이제 만발의 준비를 조금 했던 거예요. 만발의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우리가 뚫어보려고 오니까 여기서 한번 이 저항을 좀 거세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약간 건드려 본 정도의 수준이라서 지금 소모전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모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로 갈 가능성이 뭐 물론 없다까지는 아니에요.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상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어거지로 갖다 끌어서 하는 것보다 딱 그냥 세상이 날 비추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타이밍이 딱딱 맞게 떨어질 때 그때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물 놓아줘가지고 가는 걸 더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서 얘네들 딱 던지는 거 지금 뻔해요. 막 던지고 난리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사기가 잔뜩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어거지로 뚫겠다고 전면전으로 뚫는 것보다 차라리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낮에는 안 되겠다 얘네들 야 살짝만 우리 조금 뺐다가 얘네들 밤에 잠잘 때 우리 기습해버리자. 이 기습 얘기하는 거예요. 기습해버리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라인들에서는 바로 넘어가는 가능성. 왜냐면 여기서 힘을 이미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를 끌고 가도 이미 풀악셀을 밟고선 막 연비주행을 안 하고 있던 상태에서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비주행을 스며시 하면서 오다가 폴짝 띄워놓고 빵 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비주행 하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연료를 조금 써봤는데 못 뚫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료 한번 살짝 채워주고 그 다음에 밤에 기습하는 느낌으로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서 돌파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부터 훨씬 효율적으로 돌파를 할 수가 있고 쭉쭉 치면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눌렀다 가게 되면은 혹시나 눌렀다 가게 되면은 약간 요런 패턴이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죠. 요 패턴은 이제 삼중바닥형 패턴이고 요거는 진짜 나와서 완성을 시키면 못 먹어도 곱니다. 진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이 패턴이 나와주고 나서 여기 자리 3,100원 이상 돌파각이 종가상 나온다? 그럼 또 이런 것들은 슈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똑같은 예시로도 보면은 그 옛날에 우원개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차트죠. 요렇게 삼중바닥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약간 위치 자체가 요렇다라고 보거든요. 한일단주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눌러줬다가 여기서 종가상 돌파가 딱 나와버리는 순간부터 와르르 쏟아지면서 이렇게 밀면서 그냥 한 방에 자 가자 들어가자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완성을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단조는 우선은 네. 물론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 뭐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야. 제일 베스트인데 눌러줘도 이상한 건 좀 없다. 어쨌든 저점 자리는 충분히 잡아놨고 이제 여기 소화를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건데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이는데 오늘 봤었을 때 약간 거래량도 몰리고 저항세가 좀 있다라고 보이니까 살짝 눌러줬다가 결국에 좀 전에 봤었던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왔을 때는 훨씬 강하게 밀어올리면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패턴의 신호기 때문에 쭉 치면서 밀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고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하나의 층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1층 정도 돼요. 여기 1층 정도 되는데 이 아파트 이제 층간의 높이는 비슷비슷하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층 쌓기를 한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의 고도는 어떨까? 1층이랑 똑같겠죠? 만약에 똑같지 않으면은 왜 우리 집은 고도가 낮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비유예요. 여기 구간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돌파만 하면은 쭉 강하게 쏘면서 아마 한 방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목표가는 여기 넘어가고 나면 5,000원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또 꺾었다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최고점 넘어가면서 이제 장기 시세 영역으로 좀 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계속 준비 중인 단계다라고 보시고 성벽이 뚫리고 나면 그때서부터 쭉쭉 치면서 좀 갈 것 같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만약에 바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없진 않죠. 어쨌든 확률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경우는 뭐냐면은 얘가
연료가 지금 이제 이만큼 쓴 건데 알고 보니까 얘 연료가 일반적인 승용차급이 아니라 저기 막 진짜 막 K9 자주포급이라고 해봅시다. 막 지금 비행기급이야. 막 연료가 막 너도 지금 승용차 몇십 대가 들어갈 뿐이 막 들어가는 정도의 연료통을 가지고 있는 애였다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 거래량을 바로 제껴버리면서 이건 그냥 제끼면서 가야 돼요. 제끼면서 쭉 늘리면서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그림으로 잡아먹고 가면 그 경우는 가능하다. 근데 보통 높은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적 더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일상적으로는 약간 조금 더 거래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 보통 눌림이 나와요. 거래량 터지면 눌림 나오고 거래량 터지면 눌림 나오고 거래량 터지니까 눌림 나오고 거래량 터지니까 눌림 나오고 원래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상은 눌렀다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와줘도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돌파만 나오면 그때서부터 슈팅 쏠 거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신호탄으로 뽑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보통 하락 흐름을 이렇게 태우면서 움직일 때 거래량의 크기가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은 재미없는 파동에 안 몰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아도 나한테 이득이 되고 여러분 지금 제 유튜브 왜 봐요? 뭔가 정보성이 됐든 재미가 있든 하여튼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이게 어쨌든 하락 파동에서는 도대체 뭔 재미를 느껴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몰리는데 보통 이게 상승 파동을 태울 때 이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게 늘어나면서 파동을 태울 때 봐봐. 여기서 이렇게 쭉 줄어들 땐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 뭔가 신호탄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탁 밀면서 간단 말이야. 이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얘가 지금 첫 번째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게 너무 크게 나와버리면은 거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뭔가 신호를 좀 바꿔주는 거래량이 나온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호탄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고 여기 돌파할 때 더 큰 거래량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곡선을 태우면서 상승 파동으로 가게 되는 좀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잡아드린 포인트들 좀 체크하시면서 성벽을 언제 뚫느냐 그것만 좀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일 단조 다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